누구나 은퇴를 꿈꾼다. 긴 세월 일터에서 땀 흘리며 쌓아온 시간들, 그 끝에는 여유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기대. 아침에 눈 뜨면 커피 한 잔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날을 상상한다. 62세의 한 공무원 김영수 가명 씨도 그랬다. 30년 넘게 공직에 몸담으며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했다. 그래, 이 정도면 은퇴 후 매달 100만 원 정도는 받겠지. 그 돈이면 여행도 좀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부부가 소소하게 삶을 즐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은퇴 첫 달 통장에 찍힌 국민연금 수령액을 보고 김 씨는 눈을 의심했다. 기대했던 100만 원이 아니었다. 세금 떼고 이것저것 제하고 나니 손에 쥔 돈은 고작 70만 원 남짓?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라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김 씨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주변엔 은퇴 후 국민연금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그들이 받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준비가 부족하면 꿈꿨던 여유로운 삶은커녕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보내게 된다. 이 글은 그런 현실을 마주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국민연금의 실태를 짚어보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자, 김 씨처럼 충격적인 연금 수령액을 마주하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야기를 풀어보자. 본론 국민연금과 은퇴 준비의 현실. 1. 국민연금, 우리가 몰랐던 진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노후 보장 제도다. 직장인이라면 월급에서, 자영업자라면 스스로 납부하며 미래를 준비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낸 돈이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저축이 아니라 현재 노인들을 위한 사회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내가 낸 돈은 지금 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에게 쓰이고 내가 연금을 받을 때는 미래의 젊은이들이 낸 돈으로 충당된다. 이 구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 TFR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섰다. 앞으로 연금을 낼 사람은 줄어들고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 구조. 이게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까? 2023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58만 원세전 정도다. 30년 이상 꾸준히 납부한 사람이라면 8만 100만 원 정도를 기대할 수 있지만 여기서 건강보험료, 소득세, 지방세 등이 빠져나가면 실제 수령액은 훨씬 줄어든다. 김영수 씨처럼 70만 원 남짓 받는 경우가 흔하다. 게다가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처럼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낮은 경우 연금 납부액 자체가 적어서 수령액은 더 낮아진다. 이 돈으로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의료비 감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은퇴 후 삶을 국민연금 하나에만 의존하면 김 씨처럼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 2. 은퇴 준비 왜 중요한가?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이다. 은퇴 후 삶은 돈뿐 아니라 건강, 사회적 관계, 그리고 삶의 목적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연금 있으니까 괜찮겠지라며 준비를 미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50대 이상 한국인의 60%가 은퇴 후 생활비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 수백만 명이 김영수 씨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경고다.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길다. 2025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남성 80.7세, 여성 86.5세다. 62세에 은퇴한다면 최소 20년, 길게는 30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2023년 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월 평균 의료비는 약 30만 원, 부부 기준으로는 50만 원에 달한다. 국민연금 70만 원으로 이걸 감당하면서 밥을 먹고 집세를 내고 취미생활을 즐기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순히 돈을 더 모아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또 준비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 살펴보자. 아래는 실제와 유사한 세 가지 사례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고민해보자. 사례 1. 철저한 준비로 여유로운 은퇴를 맞은 박미경 씨 58세, 전직 은행원. 박미경 씨는 30년간 은행에서 근무하며 차근차근 은퇴를 준비한 케이스다. 그녀는 40대 초반부터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을 추가로 들었다. 매달 30만 원씩 20년간 납부한 개인연금은 은퇴 후 월 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보장했다. 여기에 퇴직연금과 적립식 펀드도 병행했다. 처음엔 30만 원이 아까웠어요. 하지만 아이들 학비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시작했죠. 박 씨는 또한 은퇴 후를 대비해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썼다. 50대부터 꾸준히 운동을 시작했고 정기 건강검진을 빠뜨리지 않았다. 은퇴 후 박 씨의 삶은 여유롭다. 국민연금 90만 원, 개인연금 50만 원, 퇴직연금 60만 원으로 월 200만 원 정도를 받는다. 여기에 적립식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금까지 더하면 생활비는 충분하다. 그녀는 돈이 많다고 호화롭게 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병원비 걱정 없이 손주들 선물 사주고 가끔 여행 다닐 수 있는 게 큰 행복이죠 라고 말한다. 박 씨의 사례는 일찍 시작한 작은 습관이 은퇴 후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배운 점: 은퇴 준비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투자 등 다층적인 자산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건강관리와 같은 비금전적 준비도 중요하다. 사례 2. 국민연금에만 의존한 최영호 씨 67세, 전직 자영업자. 최영호 씨는 30년간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자영업자로 살았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월 500만 원 이상 벌었지만 불황이 오면 수입이 뚝 떨어졌다. 국민연금은 최저액으로 납부했고 개인연금이나 저축은 나중에 하자며 미뤘다. 그땐 당장 식당 월세 내고 직원 월급 주고 아이들 학비 내는 게 급했어요. 연금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죠. 결국 최 씨는 65세에 식당을 정리하고 은퇴했다. 기대했던 국민연금은 월 40만 원.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떼고 나니 30만 원 남짓이었다. 최 씨의 은퇴 후 삶은 팍팍하다.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하다. 아내와 함께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건강이 따라주지 않는다. 젊었을 때 돈 좀 아껴서 연금 더 낼 걸, 저축 좀 할 걸 후회가 돼요. 지금은 손주들 얼굴 봐도 용돈 하나 못 줘요. 최 씨는 최근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해 추가 납부를 알아봤지만 이미 은퇴한 상태라 방법이 많지 않다. 배운 점: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납부액이 적으면 은퇴 후 수령액도 적을 수밖에 없다. 소득이 불안정하더라도 최소한의 저축과 연금 납부를 우선순위로 두는 게 중요하다. 사례 3. 늦게 시작했지만 뒤늦게 빛을 본 이수진 씨 64세, 전직 주부. 이수진 씨는 전업주부로 20년을 보냈다. 남편의 수입으로 생활하며 국민연금은 남편 몫으로만 납부했다. 하지만 50대의 남편이 건강 문제로 일을 줄이면서 가게가 어려워졌다. 이수진 씨는 뒤늦게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시작했고 소액이지만 개인연금도 들었다. 50대에 연금을 시작한다고 뭐가 되겠나 싶었어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다 싶어서 시작했죠. 그녀는 또한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했고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서 소규모 강의를 시작했다. 은퇴 후 이수진 씨는 국민연금 30만 원, 개인연금 20만 원, 그리고 요가 강의로 버는 50만 원으로 생활한다. 남편의 연금까지 합치면 월 150만 원 정도. 큰 돈은 아니지만 부부가 검소하게 살며 소소한 행복을 누린다.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뭔가를 했기에 지금 이렇게 웃으며 살 수 있어요. 봉사활동 덕에 친구도 많아졌고요. 이수진 씨의 사례는 늦더라도 준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다. 배운 점: 주부라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나 개인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돈뿐 아니라 사회적 활동과 새로운 기술 습득도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인다. 3. 은퇴 준비: 지금 시작해야 할 것들. 위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은퇴 준비는 결코 한 가지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안전망일 뿐 그 이상의 삶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아래는 실천 가능한 몇 가지 제안이다. 국민연금 점검하기.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과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 납부액이 적다면 추가 납부나 임의 가입을 고려하자. 개인연금과 투자 시작하기. 소액이라도 개인연금이나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자. 20년 후를 생각하면 작은 금액도 큰 차이를 만든다. 건강관리. 투자. 은퇴 후 가장 큰 지출은 의료비다. 지금부터 운동, 건강검진, 식습관 관리를 시작하자. 사회적 관계 유지. 은퇴 후 고립은 정신건강에 치명적이다. 지역 모임, 취미활동, 봉사활동으로 사람들과 연결을 유지하자. 부수입 창출 계획. 퇴직 후에도 소액이라도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자. 강의, 컨설팅, 프리랜서 등 본인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결론. 은퇴 준비가 미래를 바꾼다. 김영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린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전부가 될 수 없다. 박미경 씨처럼 일찍 준비를 시작하거나 이수진 씨처럼 늦게라도 뭔가를 시작하면 은퇴 후 삶은 달라질 수 있다. 최영호 씨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 시작을 여유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오늘 한 발짝 내디뎌 보자. 당신의 미래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사례 1. 철저한 준비로 여유로운 은퇴를 맞은 박미경 씨. 58세, 전직 은행원. 박미경 씨는 30년간 은행에서 근무하며 차근차근 은퇴를 준비한 케이스다. 그녀는 40대 초반부터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을 추가로 들었다. 매달 30만 원씩 20년간 납부한 개인연금은 은퇴 후 월 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보장했다. 여기에 퇴직연금과 적립식 펀드도 병행했다. 처음엔 30만 원이 아까웠어요. 하지만 아이들 학비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시작했죠. 박 씨는 또한 은퇴 후를 대비해 건강관리에도 신경 썼다. 50대부터 꾸준히 운동을 시작했고 정기 건강검진을 빠뜨리지 않았다. 은퇴 후 박 씨의 삶은 여유롭다. 국민연금 90만 원, 개인연금 50만 원, 퇴직연금 60만 원으로 월 200만 원 정도를 받는다. 여기에 적립식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금까지 더하면 생활비는 충분하다. 그녀는 돈이 많다고 호화롭게 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병원비 걱정 없이 손주들 선물 사주고 가끔 여행 다닐 수 있는 게 큰 행복이죠 라고 말한다. 박 씨의 사례는 일찍 시작한 작은 습관이 은퇴 후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배운 점. 은퇴 준비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투자 등 다층적인 자산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건강관리와 같은 비금전적 준비도 중요하다. 사례 2. 국민연금에만 의존한 최영호 씨. 67세, 전직 자영업자. 최영호 씨는 30년간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자영업자로 살았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월 500만 원 이상 벌었지만 불황이 오면 수입이 뚝 떨어졌다. 국민연금은 최저액으로 납부했고 개인연금이나 저축은 나중에 하자며 미뤘다. 그땐 당장 식당 월세 내고 직원 월급 주고 아이들 학비 내는 게 급했어요. 연금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죠. 결국 최 씨는 65세에 식당을 정리하고 은퇴했다. 기대했던 국민연금은 월 40만 원.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떼고 나니 30만 원 남짓이었다. 최 씨의 은퇴 후 삶은 팍팍하다.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하다. 아내와 함께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건강이 따라주지 않는다. 젊었을 때 돈 좀 아껴서 연금 더 낼 걸, 저축 좀 할 걸 후회가 돼요. 지금은 손주들 얼굴 봐도 용돈 하나 못 줘요. 최 씨는 최근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해 추가 납부를 알아봤지만 이미 은퇴한 상태라 방법이 많지 않다. 배운 점.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납부액이 적으면 은퇴 후 수령액도 적을 수밖에 없다. 소득이 불안정하더라도 최소한의 저축과 연금 납부를 우선순위로 두는 게 중요하다.
사례 3 늦게 시작했지만 뒤늦게 빛을 본 이수진 씨 64세, 전직 주부. 이수진 씨는 전업주부로 20년을 보냈다. 남편의 수입으로 생활하며 국민연금은 남편 몫으로만 납부했다. 하지만 50대의 남편이 건강 문제로 일을 줄이면서 가게가 어려워졌다. 이수진 씨는 뒤늦게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시작했고 소액이지만 개인연금도 들었다. 50대에 연금을 시작한다고 뭐가 되겠나 싶었어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다 싶어서 시작했죠. 그녀는 또한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했고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서 소규모 강의를 시작했다. 은퇴 후 이수진 씨는 국민연금 30만 원, 개인연금 20만 원, 그리고 요가 강의로 버는 50만 원으로 생활한다. 남편의 연금까지 합치면 월 150만 원 정도. 큰 돈은 아니지만 부부가 검소하게 살며 소소한 행복을 누린다.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뭔가를 했기에 지금 이렇게 웃으며 살 수 있어요. 봉사활동 덕에 친구도 많아졌고요. 이수진 씨의 사례는 늦더라도 준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다. 배운 점 주부라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나 개인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돈뿐 아니라 사회적 활동과 새로운 기술 습득도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인다. 3. 은퇴 준비 지금 시작해야 할 것들. 위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은퇴 준비는 결코 한 가지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안전망일 뿐 그 이상의 삶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아래는 실천 가능한 몇 가지 제안이다. 국민연금 점검하기.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과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보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 납부액이 적다면 추가 납부나 임의가입을 고려하자. 개인연금과 투자 시작하기. 소액이라도 개인연금이나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자. 20년 후를 생각하면 작은 금액도 큰 차이를 만든다. 건강관리 투자. 은퇴 후 가장 큰 지출은 의료비다. 지금부터 운동, 건강검진, 식습관 관리를 시작하자. 사회적 관계 유지. 은퇴 후 고립은 정신건강에 치명적이다. 지역 모임, 취미활동, 봉사활동으로 사람들과 연결을 유지하자. 부수입 창출 계획. 퇴직 후에도 소액이라도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자. 강의, 컨설팅, 프리랜서 등 본인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결론. 은퇴 준비가 미래를 바꾼다. 김영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린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전부가 될 수 없다. 박미경 씨처럼 일찍 준비를 시작하거나 이수진 씨처럼 늦게라도 뭔가를 시작하면 은퇴 후 삶은 달라질 수 있다. 최영호 씨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 시작을 여유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오늘 한 발짝 내디뎌 보자. 당신의 미래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